씨 어서 오십시오. 바닥에 포인트에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청원 씨도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하지만 평소에는 맨 얼굴에 머리를 친 인물입니다. 시원시원한 아주 쿨한 아메리칸 스타일의 여성입니다. 네, 오늘 의상이 아주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이 여기입니다. 여기 예, X자 예, X자고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네, 인사성도 아주 바른 인사성까지 연기하는 배우 예, 이렇게 찍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을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수호는 IT계 최고의 게임 회사 제제팩토리의 CEO. 인생의 판단 기준에 마음과 감정이라는 변수는 없는 인물입니다. 운명이든 미신이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서로 오늘 하얀색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왔습니다. 역시 홍정우 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신부인은 낙천녀이자 어혈녀입니다. 어떤 인물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완벽하다 못해서 너무 저에게 딱 한 가지 빠졌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미신입니다. 지난해 그녀는 예뻤다 열풍이 올해 드라마 속의 최고의 캐릭터 신본이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청초함이 넘치는 순백의 드레스 입고 오셨습니다. 자, 충분히 찍으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커플스럽게 예, 보기만 해도 코웃음이 터지는 두 분의 호흡입니다. 역시 류준열 씨의 예, 좋습니다. 네, 밑보황과 대세남이 만났습니다. 커플 황정음 씨와 류준열 씨입니다. 맨 오른쪽 기자분들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함께 이렇게 하니까 또 색깔이 많네요. 좀 맞추셔서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3샷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모시고 양쪽에 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인 관계로 제가 좀 방향 가리지 않게 잘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굴만 나오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봐주시고요. 이 세 분이 운빨 로맨스에서 어떤 로맨스를 그려낼까요?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맨 오른쪽에 앉아 네, 역시 류준열 씨의 리드하에 시선 맞추셔서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주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카메오 출연했기 때문에 홍보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네. 블록버스터급 수많은 씨는 들어가시고 이청아 씨, 이수혁 씨 커플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바쁜 이수혁 씨입니다. 자, 두 분 함께 서서 역시 이수혁 씨의 리드로 시선 맞추셔서 스포츠 에이전트와 선수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고맙습니다. 다시 배우분들, 네, 여자분들이 가운데 서시고요. 양 끝에 든든하게 두 분이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네 분인 관계로 제가 방향을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전체 누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하게 웃어주시고 하나, 둘, 셋. 문빨 하트. 네, 좋습니다. 환하게 웃어주시고 역시 하트. 역시 환하게 먼저 웃는 사진 찍고 하트 날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셨습니까? 저희 예, 김경희 형도님이 좀 약간 소외된 느낌이었는데요. 가운데 모시고 찍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역시 다섯 분 함께 하트 세 번만 날려주시고요.
다시 하트 날리겠습니다. 이 다섯 분이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운빨 로맨스를 네, 고맙습니다. 다시 이렇게 출연 배우분들과 김경희 감독님, 김동희 프로듀서께 운빨 로맨스에 대한 작품 소개를 좀 여쭙겠습니다. 운빨 로맨스는 우리 인간이란 참 한 치 앞도 모르는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전제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을, 현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아주 맑고 예쁜 여자가 정반대의 가치관과 인생을 살아온 남자를 만나서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을 믿기보단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배워가는 그런 내용을 가진 드라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황정음 씨부터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배역 소개와 함께 짧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운빨 로맨스에서 미신을 맹신하는 신본이 역할을 맡았고요. 이렇게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유준열 씨. 네, 안녕하세요. 운빨 로맨스에서 재수 역을 맡은 유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수라는 친구는 그 운빨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 오히려 그 정반대에 있는 친구가 그 자신과 정반대에 있는 어떤 여성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변화되는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짧게 하라고 해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청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빨 로맨스에서 시원시원한 알파걸 한설이 역할을 맡은 이청아입니다. 앞에 두 배우분이 이제 운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저도 굳이 하자면 설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운이 좋은,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란 밝고 시원시원한 친구고요. 극 중에서는 세계적인 스포츠 매니지먼트 에이전트를 맡고 있어요. 옆에 있는 이수혁 씨가 이제 제 세계 랭킹 12위 정도의 테니스 선수고요. 이렇게 좀 어떤 좋은 집안이 좋은 그런 역할은 사실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했던 거와는 좀 다른 역할이라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함께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혁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수혁입니다. 저는 최건욱 역할을 맡았고요. 최건욱이라는 인물은 테니스 선수이면서 약간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고요. 평소에 맡았던 역할에 비해 굉장히 좀 밝기도 하고 좋은 에너지, 좀 건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는 징크스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없고요. 없어요.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없으면 좋은 거죠. 네. 예, 징크스가 계속 없는 징크스를 갖고 있는 우리 황정음 씨,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준열 안에 얼마나 많은 재수가 있고 그 재수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는 일단 인물 자체가 천재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천재분들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봤고요. 말투나 어떤 이런 행동이나 표정들은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의사 선생님들을 좀 참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 제가 가까운 분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수많은 의사분들을 살면서 많이 만나왔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런 냉철함과 어떤 정확하고 명확한 어떤 판단력, 혹은 그리고 그 끝 말미에 있는 어떤 병에 대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에 대한 따뜻함, 뭐 이런 것들이 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천재로서 끝나는 인물이 아니라
천재이면서도 그 현재까지 오면서의 어떤 그 과거에 대한 어떤 아픔 혹은 트라우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 천재라는 인물에 묻어나서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천재 CEO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것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얻으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정말 이번 역할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청아 씨께 김예슬님의 질문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설이 역할은 늘 진짜 나보다 남들의 눈에 비친 나가 더 중요해서 사랑받기 딱 좋게 행동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배우라는 직업을 해오신 이청아 배우님도 비슷한 점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혹시 남들 눈에 비치는 거에 상관없이 오직 나를 위해서만 했던 행동이나 또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네, 저도 그 설이가 어떻게 보면 남들 눈을 많이 의식하고 또 남들한테 사랑받기 좋게 행동한다는 거는 사실 저희 배우들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데뷔를 했을 때나 이럴 때는 좀 모난 부분도 많고 좀 뭐 거친 부분 아니면은 좀 뭐 소극적이고 뭐 말도 잘 못한다던가 이러다가 배우를 하면 할수록 좀 더 이렇게 완성된 공인으로 나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 이렇게 좀 더 주변을 생각하게 되고 뭐 대중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항상 그냥 제가 원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그대로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생각하는 게 크게 문제 있는 것들은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대답을 드리면요, 운빨 뭐 사람한테 이제 뭐 운이라는 게 있겠지만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배우라는 꿈을 오랫동안 꿔온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안 쉬고 몇 작품째 연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새 가장 기분이 좋고요. 열심히 하게 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겨서 굳이 뭐 꼽는다면 요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단 극 중에서 건욱이 거짓말까지는 안 하고요. 약간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미신을 믿는 여자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도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너무 심한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좋아하는 여자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글쎄요, 지상파, 공중파를 떠나서 그냥 TV에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그냥 즐겁고 행복한 일이어서 딱히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모든 작품을 하면서 항상 뭐 수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작품에 들어가고 많은 동료들과 스태프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고민거리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찍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일단 저는 결혼은 결혼이고 제 일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녀는 예뻤다 끝나고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그냥 빨리 복귀하고 싶어서 이제 작품을 찾던 중에 이제 저는 사실 멜로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 한창 태양의 후예가 방송되고 있고 막 이랬는데 푹 빠져가지고 빨리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이제 멜로가 하고 싶었는데 이제 결혼을 이제 했으니까 또 주인공 하는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이제 고른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류준열 씨 말씀. 저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동시간대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전작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어떤 뭐 그 채팅방에서 서로 다 같이 응원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딱히 뭐 그 작품만 딱 두고 얘기한다기보다 그냥 뭐 서로 지금 뭐 작품 들어가고 찍고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준비하고 있는 뭐 수많은 제 또래 친구들과 그냥 서로 응원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정도라서 딱히 이렇게 뭐 그런 게 없네요. 네, 그냥 같이 응원하고 힘내고 건강 항상 챙기라고
얘기하는 편이라 가끔 다들 이제 바쁜 스케줄이다 보니까 아픈 친구들이 한두 명씩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건강 챙기라고 하면서 뭐 그게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참 훈훈한 채팅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준열 씨가 연기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품을 했고 또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같은 회사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 응팔을 하고 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저 친구는 그냥 되게 느낌이 좋다. 왠지 연기하는 걸 자세히 본 적 없는데 연기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채널을 돌린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준열이가 캐스팅이 됐다고 해서 그냥 좋았어요. 왠지 느낌에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걸 준열이가 가지고 있고 또 왠지 제가 부족한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은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전 좋았어요. 네. 촬영 현장에서도 너무 좋고요. 저도 촬영 현장에서 굉장히 좋고요. 전 처음부터 같은 소속한 줄 알았습니다. 네, 회사를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그 선배님들을 찾아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뭐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울까 고민하는 입장에서 정우 선배 같은 회사인 줄 알았고 일단 처음 그 선배님과 같이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설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운빨이 정말 좋구나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첫 만남이 기억나는데 사실 제가 선배님들을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특히 황정우 선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화보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근데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그 배려심이 되게 돋보이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날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다음날 제가 아침부터 촬영을 가야 되는데 새벽부터 촬영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준이를 먼저 찍어라 라고 선배님께서 먼저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에서 선배님께서 먼저 배려를 해주시니까 이 작품 정말 서로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즐거웠고 특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다른 작품들뿐만 아니라 뭐 지금 앞선 작품에서도 많은 선배님들 만났지만 늘 항상 배운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역시나 현장에서 선배라는 이름 하에 정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자 하는 배우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파리에 대한 질문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분명히 전혀 다른 인물로서 수호를 만나고 있고 그 전작 작품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고마운 작품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게 가슴속에 담겨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전작을 뛰어넘는다기보다 혹은 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한다기보다 그냥 이 운빨 로맨스 자체에 대해서 제소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만큼 재밌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공감되는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이번 작품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시. 네, 저게 웹툰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웹툰이 사실은 굉장히 그 소품 같은 웹툰이죠. 스토리의 길이가 짧고 등장인물들도 작고 그래서 뭐 한 1년 넘게 이제 그 웹툰을 가지고 드라마화하는 기획 작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웹툰에 나와 있는 스토리와 등장인물로 드라마화를 했을 때 약 뭐 한 2회 많아야 4회 분량 정도의 드라마가 되는 그러니까 단편 드라마가 되는 구성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미니 시리즈는 16부작 이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물과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첨가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웹툰에 나와 있는 여자 주인공의 설정, 여자 주인공이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미신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어떤 생활 방식, 이런 어떤 드라마의 전제가 되는 것을 크게 가져왔고 나머지 주변 인물들이나 스토리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툰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정서와 가치를 유지하되 16부작을 이끌어갈 만한 스토리 그리고 흡입력 있는 어떤 갈등, 인물들을 구성해서 좀 더 새로운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웹툰의 장점과 드라마의 장점.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좀 드라마화된 작품과는 지향하는 점은 분명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느끼기에는 단지 그냥 좀 웹툰은 좀 짧지 않았나 이런 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읽으면서 이게 드라마 왜냐면 저는 그 웹툰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선 처음에 읽었기 때문에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게 과연 16부작이 다 이렇게 꽉 차게 알차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가라는 거에서 조금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단지 그냥 좀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앞에 처음 뭐 1부부터 쭉 조금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이야기로 풀어냈지만 굉장히 많이 알차게 꽉 차게 구성한 게 좀 이렇게 각색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기분 좋고 신나게 읽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고 또 독특하고 신선했는데 저희 드라마는 완전히 다르게 가니까 사실 이제 공감을 가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제 숙제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부딪히고 좀 힘들었는데 촬영 현장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못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준현이란 친구가 좀 되게 신선해요. 저한테는 그냥 저런 말도 해줄 수 있구나 나한테.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많이 저는 무조건 배우는 게 좋거든요. 현장에서 깨지고 배우고 약간 이런 게 좋은데 배운다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신선한 거 다만 그냥 신선한 거. 이 친구한테 신선한 걸 받으니까 이제 그거를 제 걸로 가져와서 제가 써먹죠.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성 오빠 이제 제가 바쁘니까 이렇게 챙겨보진 못하고 지나가다 채널 돌리면 우리 지성 오빠 나오네 하고 봐요. 그러면은 혜리란 친구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제 봤는데 지금 너무 지금 이제 촬영할 때 힘들 거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건강 챙기면서 파이팅하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드라마에 없는 게 재벌하고 악역이거든요. 저희 드라마의 인물들이 다 자기의 힘으로 현재의 위치 혹은 뭐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재수호라는 남자 주인공도 마찬가지고 그게 본인이 타고난 두뇌 덕이든 뭐든 그래서 조금 기존에 생각하시는 흔한 뭐 재벌 2세든 3세든 그런 어떤 CEO와 여주인공의 관계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서민적인 부모님이 출연도 하시고 원작에는 굉장히 평범한 샐러리맨인데 굉장히 짠돌이로 돈을 아껴서 20대의 나이에 원작에서는 20대였으니까 원작에서는 건물주가 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뭐 짠돌이라는 설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으로서 행동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사실 요즘 대한민국 청춘들이 굉장히 힘든데 돈을 아끼면 너네도 마치 몇 억짜리 뭐 건물을 살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조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과도 조금 동떨어진 주인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본인의 운명과 어떤 그 미신을 믿는 대척점에 있는 과학과 논리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믿는 그런 친구로 어떤 수학 천재 어렸을 때부터 숫자가 너무 좋았고 숫자와 뭐 물리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수학 천재라는 천재분들이 대부분 많이 독특한 유년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그들만이 가지는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자 주인공으로 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일 수 있겠다고 해서 사실은 CEO보다는 천재에 방점을 둔 거고요. 실제로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요. 회사는 정상훈 씨가 소유하고 있고 이분은 월급쟁이 그냥 CEO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기존 드라마와 색다르다면 색다를 수 있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던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근데 그거 질문은 아까 했던 답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늘 기자님들이 뭐 부담감이 있냐라는 질문에 전작을 끝내고서도 뭐 처음 들어가는데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부담감이 없냐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뭐 물론 그냥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새로 어떤 작품에 들어간 데 있어서는 부담감은 언제든지 있지만 뭐 전작의 아성이라던가 혹은 전작이 잘 됐으니까 지금 새로 뭐 들어간 작품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냐에 대해서는 사실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 드렸던 거랑 비슷한 것처럼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 저한테는 감사하고 또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사랑스러운 작품이고 그 작품 그대로 그렇게 두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작품 이 운팔로메스라는 작품 그 자체만 놓고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작에 대해서 뭐 새로운 것들을 보여준다거나 뭐 깨부수고 뭐 나온다던가 뭐 이런 차원보다는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제가 지금 배고 자는 시나리오를 지금 끼고 살고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시간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어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CGS 대표님이 와 계신 것 같은데. 네, 공교롭게도 그런데요. 뭐 자타가 다 공인할 것 같은데 일단 황정음 씨 같은 경우는 2016년 현재 로코 특히나 로코를 포함한 그 드라마 섭외 1순위가 아닌 1순위인 배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희가 황정음 씨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황정음 씨의 선택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유준열 씨 역시 그 저희 제작진 입장에선 섭외 1순위였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준열 씨가 뭐 영화 스케줄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캐스팅을 했으면 하고 계속 소속사에 그 러브콜을 보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두 분이 같은 소속사인 게 저희로서는 러브콜을 한 군데만 보내도 되니까 굉장히 수월했고요. 그리고 이청아 씨와 이수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캐스팅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다 기존에 많이 봐왔던 역할과 매우 상당히 다른 역할이거든요. 청아 씨 같은 경우는 뭐 주인공도 워낙 많이 하셨고 특히나 캔디 혹은 뭐 친서민적인 그런 여주인공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드라마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족함 없이 자라서 그래서 사랑받는 방법도 알고 사랑하는 방법도 아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 교포 여성으로 나오고 이수혁 씨 같은 경우도 특히나 지상파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센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 드라마에서는 정말 사슴 같은 눈망울을 자랑하는 귀염둥이로 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좀 깨트릴 수 있는 캐스팅,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했던 캐스팅이고 사실은 청아 씨가 이제 같은 소속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청아 씨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한 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비교적 지금까지 주인공을 워낙 많이 하셔서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에 비해서는 분량이 좀 작을 수도 있거든요. 비중이 좀 작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캐스팅에 응해 주셨고 지금도 너무 현장에서도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한 캐스팅이고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지만 예 저는 CGS 대표님과 아무런 친분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서로 이수혁 씨께는 테니스 선수 하신다고 그래요. 저는 하이킥에서부터 처음에 연기의 재미를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딱 하고 나서 한계를 느낀 게 로맨틱 코미디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진짜 연기자가 돼야겠다 해서 자이언트를 선택했어요. 물론 뭐 그때는 뭐 제가 결정권이 크게 없었는데 회사에서 좋은 작품을 해줘서 우연의 일치로 운이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좋은 작품에 시청률 대박이 났고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이제 연기자의 길을 가니까 사실 로맨틱 코미디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그 에너지를 다시 쏟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김병훈 감독님도 안 계시고 더 이상 옆에 그러니까 만들어주신 게 되게 컸고 정말 운도 좋았고 너무 열심히 해서 더 이상 그 에너지는 내 인생에서 없다는 생각을 제가 그냥 감으로 안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피해 온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걸 넘지 않으면 정체돼 있는 거니까 사실 도전할 필요가 없는데 정극은 제가 못하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자꾸
쟤는 거품이 많아 뭐해 하니까 약간 오기가 생기면서 아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눈물 연기를 제일 못했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비밀에서 눈물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이거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더 연기에 이제 재미가 생기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여유까지는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로맨틱 코미디에 이제 한번 발을 담갔죠. 그녀는 예뻤다로. 근데 이제 작가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대박이 났고 그런 와중에 이제 결혼을 했고 근데 진짜 정통 멜로를 한번 다시 가고 싶었어요. 제가 연기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는 개인적으로 비밀 같은 작품이에요. 로맨틱 코미디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멜로인데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회사랑 얘기해 보다가 로맨틱 코미디를 결혼이 컸어요. 네, 로맨틱 코미디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원래는 좀 다른 장르 가고 싶었어요. 완전. 근데 결혼이란 것 때문에 로맨틱 코미디에 다시 선택한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중에 운빨 로맨스는 제목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너무 신선하고 네. 그래서 선택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또 똑같다는 얘기 들을까 봐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데 재밌어요. 그 식상함은 준열이가 해결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황정음이 연기하지만 황정음이 연기하는 건데 달라질 수 없어요. 근데 괜히 저 혼자 어차피 제가 하는 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하는데 또 상대 배우는 바뀌었고 또 이 친구와 저 안에서의 또 다른 케미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는 빨리 1, 2, 3, 4, 5, 6회까지는 사실 인물 소개 뭐 해가지고 별로 제가 이렇게 감독님 연출 뭐 배우들 이제 하는 거 많아가지고 제가 뭐 별로 그렇게 할 게 없는데 7부부터 빨리 연기하고 싶어요. 준열이랑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앞으로 저희 드라마가 어떻게 될지 저 조금 봤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내용이 뻔한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저희 드라마가. 그래서 계속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보시기엔 좋은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에 대한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예전부터 운동선수 역할에 대한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었고요. 제가 아무래도 모델 출신이고 좀 모델로서의 이미지가 강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배우로 보여지고 싶은 마음, 좀 더 연기적으로나 좀 뭔가 이렇게 운동선수라면 약간 땀 흘린 모습, 좀 남성스러운 모습, 좀 열심히 하는 모습, 건강한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전부터 운동선수의 역할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미팅 때도 그렇고 감독님께 굉장히 하고 싶다는 의사를 많이 비췄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는 뭐 아직까지는 좀 보여지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드라마 극중 안에서 뭐 대사도 뭐 멋진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특히나 또 이런 운동선수라는 특성을 가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최대한 많이 연습은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전작품을 끝낸 지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상황에서 촬영에 들어와서 중간중간 틈틈이 몸도 급하게 만들고 테니스 뭐 연습도 하고 수영 역할 연습도 하고 좀 운동선수로서 좀 그래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건강한 모습,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땀 흘린 모습, 또 굉장히 저희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밝은 코드가 많기 때문에요. 기분 좋게 좀 많이 어떤 기존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큰 기대 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오늘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사실 제가 감사하죠. 근데 저는 제가 이 지금 뱀파이어 탐정이라는 드라마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 이제 나머지 주연 배우 세 분이 같은 회사였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부러웠었어요. 아 이게 저렇게
같은 회사 사람들이 하니까 오히려 더 굉장히 리허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너무 잘해 오시고, 그래서 사실 이 배역이 저한테 왔을 때 그런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인데, 근데 제가 보았던 좋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권택 감독님이 너무 멋지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사실 잘 사는 집안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역할을 하면서 저도 이제 뭐 저의 어떤 비주얼을 담당해 주시는 팀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극 중에서 주변 배우분들이 말로써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뭐 저 여자 봐, 저 여자 정말 연예인 같아, 뭐 대표님 엑스레, 뭐 부티가 줄줄 흘러, 이런 대사들이 사실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데, 제가 또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이런 걸 해보겠나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청아 씨의 답변 들었고요. 일단 제가 이수혁 씨랑 같이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온 역할이라서 주어진 영어 대사를 최대한 유창한 영어 발음으로 여러분들께 어색하지 않게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밋밋한 얼굴이라 어떤 화장이나 의상 같은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걸 찾기 위해 저희 팀들이랑 거의 한 3일 정도를 막 머리를 싸매가며 이런 거 저런 걸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워낙 노련하시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라 다행히 드라마에는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패션 공부까지 하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세련된 알파걸 역할인 만큼 아마 스타로 으로 넘었을 때였나요? 아, 벌써 잊으신 겁니까? 네. 좀 더 큰 거를 해야 하지 않나요? 20%. 글쎄 손수 끌어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봉지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아니 앞서서 그 선배님께서 이제 그 맥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고요. 아직 딱히 그 공약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뭐 만드는 그 배우들도 그렇고 동료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사실 그 숫자랑은 별로 이렇게 숫자를 신경 쓰면서 만들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그냥 따뜻하고 재밌는 이야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거라서 좀 뚜렷한 공약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그 회사 직원들끼리의 어떤 첫방에 대해서 이제 다들 기대감이 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친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런 뭐 쉽게 그냥 내기, 뭐 이렇게 장난치는 내기 정도의 이야기만큼 친해질 때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또 이야기를 회사 직원들끼리도 많이 나눴고, 그래서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짜장라면을 끓여드리는 걸로 일단, 그래도 어느 분들을 끓여드려야 될지 우리 뭐 기자님들도 끓여드리고 다들 여기서 라면 드시면서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네, 마이크가 없어서 안 들리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시청률 공약은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보고 좀 더 재미있고 신선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짜장라면은 먼저 끓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좋아요. 그냥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연기를 하면서 그냥 느끼는 건데, 그냥 아 좋다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 좋다 이거. 그냥 제가 준열한테 맨날 얘기해요. 준열아 좋아 이렇게. 네, 연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얘기로. 왜냐면 그 서로 맨날 촬영하면서 눈을 많이 바라보면서 연기를 하는데, 눈을 가만히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가 누나가 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떤 저의 그 희열이나 그 뭐랄까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선배님 입장에서의 어떤 수많은 배우들을 만나면서 어떤 그 좋고 나쁨을 다 아시는 입장에서 저 같은 신인이 같이 마주하고 대화를 섞었을 때 부끄러우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착한 척하면서 존댓말 하는데 현장에서 완전 반말하고 저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막
근데 잘 통하고 내가 준열아 나 힘들어라고 했을 때 누나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 그러면 오 좋아 이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좋아요. 네. 근데 그건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후배 배우가 선배님이 너 연기 좋아, 너랑 같이 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하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반말은 크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랄까 일단 제가 나이가 더 많은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그 자꾸 여기서 선배님 선배하는 것도 좀 재밌는데 뭐 누나가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꾸 엄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꾸 뭐 야, 힘든 것 같아 이거 맞나 자꾸 이러는데 그럼 제가 거기서 틀려요라고 했어 없잖아요. 네 누나 좋아요 좋고 너무 화이팅하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 이러는 거예요. 네가 뭐 평소에는 많이 이렇게 상대 배우를 많이 다독여 주시는 그런 자리가 많으셨나 봤는데 저한테는 왜 네가 나한테 잘한다 그래? 너도 잘하고 있고 나도 잘하고 있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하자면 너무 길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오랜 지금 한 달, 두 달 이상 촬영하면서 그 첫 만남부터 지금 굉장히 친해지기까지의 되게 그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대화를 사실 많이 하고 서로 위로도 많이 하고 감독님과 셋이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으면서 그냥 지금 이렇게 그 두서없이 막 농담하면서 웃고 떠드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너 친구랑 어떻게 지내? 친구랑 어떻게 지내라고 했을 때 그냥 서로 바라보고 웃고 뭐 이렇게 되도 않는 얘기들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되게 좀 답답하거나 이렇게 목마르는 상황에서 며칠 전이었어요. 네, 한 4일 전에 준열이 캐릭터가 딱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날 처음으로. 네. 그래서 그 그 전에도 전까지도 좋았는데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네. 맞춰가는 과정이고 사실 인물 소개고 이렇게 주고받기 연기가 없으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어떤 드라마건 간에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근데 준열이 연기하면 왜냐면 준열이가 채워주니까 사실 제가 할 게 없고 그리고 씬이 확 사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면.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그 후로 완전 또 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 했더니 막 신나가지고 막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좋았어요. 이 질문이 이렇게 길게 대답이 될 줄 네, 몰랐는데 제가 네. 이렇게 의자를 당겨 앉을 줄 몰랐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일 전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그 수호라는 인물이 얘기 길게 가도 되죠, 선생님? 예. 네. 수호라는 충분히 인물이 뭐 하신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이제 질문이 하나 더 남아서 네네네. 조금 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수호라는 좋아요. 인물이 사실은 그 인물 소개를 좀 더 이제 같이 드리는 건데 누나가 정말 그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력이 좋고 훌륭한 연기를 펼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누나한테 많이 주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재수호라는 인물이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네, 그 재수호라는 인물이 사실은 천재이면서 그 인간관계를 글로 배웠다는 그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뭐냐면 상대방의 대사를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친구예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예의를 차리고 저는 사실 연기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로봇처럼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과의 대화를 듣고 그 수호라는 인물이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니라 너는 얘기하고 그래 알았어요. 네 알아듣겠고 사실 제 얘기만 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촬영한 분량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가 아리까리했던 부분인데 이제 점점 회가 거듭할수록 그리고 수호라는 인물이 본인에게 인물을 열수록 그 본이라는 인물에게 그 마음을 열수록 이제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강조되면서 누나들이 누나가 거기서 저기 4일 전에 그런 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질문이 없었으면 어떡할까. 일단은요 지금 사실 한 2년 반 정도 동안 작품을 5개 정도 연달아서 하게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스스로 만족하는 부분은 뭐 보시는 분이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성장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모델했던 이미지가 너무 셌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좀 정말 생활 연기, 굉장히 밝고 좀 어린 남자 아이 같은 그런 역할을 주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큰 모험을 해주신 우리 감독님과 제작진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뭐 따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극중 나이가 24살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뭐 이렇게 이 역할 네 분 중에 제일 막내 역할이고, 좀 건욱이라는 인물이 나오면 굉장히 밝고 좀 건강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뭐 노래를 듣는 것도 뭔가 그냥 어린 친구들의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웃는 연습도 사실 카메라 앞에서 아직 웃는 게 좀 많이 어색한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웃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NG를 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촬영하다 컷되는 순간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감독님께서 네, 눈에 힘을 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사슴 같은 눈망울을 보여달라 이렇게 해주시는데, 과연 사슴 같은 눈망울이 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긴 하고요. 그나마 조금 굉장히 착하고 저의 어떤 다른 모습을 많이 봐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24살입니다 역할이.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예전에 너무 제가 초반에 부족한 모습을 너무 좋고 시청률도 많이 나왔던 뿌리 깊은 나무라는 공중파의 너무 좋은 드라마로 여러분께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성장한 모습들을 빨리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번 드라마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자신감이 생겨 나가고 있다는 걸 좀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청아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수혁 씨 말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평상시에 되게 귀엽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게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감독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이끌어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수혁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 이 친구가 웃는 게 이렇게 예쁘구나. 그래서 저도 그냥 저도 모르게 야, 너 웃는 거 되게 예뻐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마 저희께 방송이 되면 아마 이수혁이 저렇게 귀여운 친구였어?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뭐 덧붙이자면 스타일적인 부분도요. 되게 맨날 무서운 역할만 하다가 뭐 사람 죽이고 뭐 날라다니고 뭐 죽었다 살아나고 뭐 이런 역할만 하다가요. 이렇게 뭔가 24살이라는 거에 부담감을 느끼고 막 하늘색, 막 분홍색 이런 것들을 입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네. 덧붙이자면 이수혁 씨 굉장히 귀여워요. 귀엽고 그 동생이지만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방금도 나와서 사진 찍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분위기 잡으려고 나왔는데 기자님들 보는 순간 무장 해제돼가지고 너무 바보같이 웃었는데, 사실은 이런 그 사진 찍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귀엽거든요. 그 준열이 형이 너무 착하고요. 되게 멋있는 형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사실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조연 배우한테 너무 많은 잘해줌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형이고요. 네. 또 덧붙일 만 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운빨로맨스 제작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